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2월 초에 있던 전문의 시험 준비하느라 영상을 좀 쉬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잘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시험 꽤나 많이 쳐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런 입시나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된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지거나 재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아주 우수했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거뜬하게 합격은 할 정도는 늘 되었었죠. 어쨌든 저는 절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런 시험들을 운빨로만 헤쳐온 사람은 또 아니에요. 다 철저히 전략적으로 그 시험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공부도 똑같이 후달리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제 의사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시험을 무사히 끝마쳤는데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저만의 마인드셋 2가지와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공부 방법 3가지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운동 관련 채널이지만 어찌됐건 운동을 여러분들이 배우던 간에 다른 것들을 학습하던 간에 이 러닝 스킬을 갖추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뭘 하던 간에 남들보다 빠르게 성취를 얻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마인드셋 첫 번째, 내 두뇌에 한계는 없다. 여러분,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약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두뇌 기능을 100%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 약을 통해서 감각이나 기억력 이런 스탯들을 맥시멈으로 찍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SF 영화 중 하나인데요. 특히 극중 주인공은 엄청난 기억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억력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 주변을 보더라도 마술하시는 분이 트럼프 카드 54장 플러스 알파를 순서까지 모조리 다 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책을 단시간에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다 암기하는 그런 분도 종종 있죠. 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외울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하고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특별한 일들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기는 스킬일 뿐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유리천장에 갇힌 벼룩처럼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면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이해하는 능력이나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 한계를 절대 두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누구나가 다 외울 수는 있습니다. 마인드셋 2번째, 긍정 또 긍정.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법, 학습법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학습법을 다룬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책 광고하는 영상은 아니지만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람의 기억은 감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기억하려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억력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기억을 하는 것이 단기 기억을 좀 더 장기 기억화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시험 공부? 이거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분 전 못 봤거든요. 평소에도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결국 디데이 앞서가지고 막 급하게 암기하고 벼락치기 하면서 시험 쳤던 게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막판에 도서관에서 밤새고 시험 치고 한 적 많을 겁니다. 진짜 시험 준비라고 하면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기 직전까지 가지 않나요? 이왕 피하지 못할 거, 해야 될 거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셋 하나만 가지고 임해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왜 이렇게 머리 안 들어오지? 하는 것보다 와, 이거만 끝나면 애들이랑 술 먹어야지. 이렇게 과업이나 시험이 끝난 후에 보상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희망회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나마 즐거운 기억에 공부는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기억에 잘 남고 암기도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저만의 학습법 첫 번째, 결국은 복습이다. 새로 학습한 내용들은 처음에는 단기 기억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머릿속을 떠돌게 되어요. 얘네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머릿속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되게 생소한 내용들을 한 번만 보고 100% 기억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죠,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보고 며칠 후에 다시 복습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인간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따지면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끊으면서 내가 앞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을 습득하고 이런 스텝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이 생소한 단기 기억들은 점점 더 기억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기억 회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단기 기억들이 장기 기억화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시간 효율을 생각한다면 이런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만의 학습법 두 번째, 요약 및 단권화. 머릿속에서 플로우로 책을 한번 써보세요. 자,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부분의 시험들은 시험 범위가 진짜 말이 안 됐거든요. 심지어 이번 전문의 시험도 제가 책을 다 쌓아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1만 페이지가 조금 넘더라고요. 저는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암기력이 막 뛰어난 그런 타입은 또 아니거든요. 머리 좋은 남들 따라가려면 더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한번 봤던 내용들을 좀 저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한 지식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는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효율도 떨어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능력은 발달시킬 수가 없게 되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단권화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플로우를 통해서 뭐 이해를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하면은 그 학습의 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많던 1만 페이지짜리 내용들을 이렇게 단권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충 한 20페이지 조금 더 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1만 페이지 되는 그 책 다 갖고 다니면서 뒤지면서 공부를 해요. 시험장 가보면은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하수는 그냥 책을 이따만큼 가지고 가서 시험 쉬는 시간에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고수들은 이런 요약본 갖고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막판에 다시 눈에 바를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시험에 임하거든요. 어쨌든 학습하면서 혹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단발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플로우를 그려보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이게 쓰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쯤은 시간 투자하면서 이렇게 단권화 요약 노트 만드는 거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만의 학습법 3가지. 양치기보다 기출 분석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잘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잘 해두면은 여러분이 엔간한 중요한 시험 대비하는 데는 다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의대의 시험이나 의사 시험이나 또는 전문의 시험들은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기출 문제들을 먼저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의사시험뿐 아니라 엔간한 모든 시험 다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권위 있는 입시 시험들에서는 엔간한 그냥 모의고사 같은 문제집, 일반 사설 문제집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죠. 아니면은 자주 빈출되는 그 단원, 내용들 또는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활용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출 문제들을 계속 보고 보다 보면은 아,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바꿔내는구나 보는 눈이 생겨요. 어차피 모든 시험은 수험생들을 실력별로 나열을 하고 최소한 이 정도 문제들은 맞춰야 되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 개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100% 모든 문제들을 다 어렵게 낼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자주 빈출되는 테마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 기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출제자가 묻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냥 표현법만 다르게 바꿔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먼 문제들로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양질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걸 또 여러분들에게도 권유드립니다.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고3 수능 때 봤던 그 필기노트를 서랍에서 발견했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고수했던 학습법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에 놀랐고 또 10년 동안 서랍 정리를 안 했다는 거에 또 한번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시련을 앞둔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